참 설마 했는데요. 우리 당의 원로 고문님들도 이거 당의 선거를 앞두고 당의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거나 내쫓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들 말씀하셨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역에 가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렇게들 다 얘기합니다. 선거 앞두고 좀 제발 하나가 돼. 그 부분들은 좀 포용할 건 포용하고 안고 간 건 안고 가야지. 그렇게 이준석 내쫓듯이 또 내쫓으면은 우리 선거 못 치러,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뭐 당에 또 다른 이 문제 그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물밑에서 설득하고 조언하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야 이게 설마 했는데 이게 완전 막가파예요. 앞서 이제 물밑에서 설득하고 조언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설득하셨는지요? 아니 장동혁 지도부를 예. 통해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음.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싸우다가도 집에 강도가 들어가나 공동의 목표적이 생기면 뭉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또 실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과연 이 제명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되냐라는 거예요. 저도 아니 이제- 익명의 게시판에 예. 아니 익명의 게시판에 당 게시판이라는 우리 당원들이 누구나가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글을 게시할 수 있는 데고, 거기에 아니 대통령을 부부를 비난했던 글을 올리면 안 되나요? 아니 그걸 다시 찾아내서 한동훈의 가족이었다라고 공표를 하지 않나? 그러면 한동훈이 가족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사주를 했나요? 아니 이게 무슨 책임이 있다라는데 법적 책임은 없을 것 같고 정치적 책임을 그렇게 물어야 되나요? 연좌제도 아니고. 윤리결정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개의 개성이 6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개성은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 동명이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올려서 공론장을 오염시켰다. 여론 조작이다라는 건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니 그 부분들은 아마 뭐 이게 법적인 걸로 가면은요 예. 끝이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라는 문제였고, 이걸 따지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당이 가면은, 우리 당은 지금 이번에 결정은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고 그리고 당의 통합을 해치는 한밤중에 쿠데타와 같은 거예요. 이 부분들은. 이 윤리결정은 윤리 결정 그런 거예요. 쿠데타다.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공감하겠어요. 저는 야 우리 당이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다시 빠지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들었습니다. 예. 한밤중에 결정이 돼서는 그런 걸 새벽 1시에 결정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제가 오늘 5시에 일어나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제 드는 느낌이 지난번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은 뒤통수에 뭔가를 한 방 딱 막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참 걱정이에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 기한이 있어요. 이거 장동혁 최고위가 이 부분들 거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기회에 뭔가의 수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기대 말고 현실적인 예상을 여쭙는 겁니다. 뭐 그렇게 그 비관적인 예. 예상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동안은 당무감사위원회나 그리고 윤리위원회도 독립적인 기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헌 당규상 지금까지는 독립적으로 했더라도 이걸 이제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은 당무감사위나 그다음에 윤리위원회의 이 했던 행위 자체가 장동혁 대표의 뜻이란 것밖에, 예. 그걸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후폭풍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럼 후폭풍을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지금 당의 윤리위 결정 등이 많은 민심과 벗어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 권영진 의원님의 취지대로라면 결정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심을 곡해하는 거죠. 곡해한다. 민심을 읽는 게 저는 다르다고 봐요. 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장동혁 대표가 1월 7일 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그 직후에 그것이 반영된 여론조사들. 그리고 여당에서는 강선의의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에다가 김병기 원내대표 그걸 묵살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조차도 구의원들로부터 정치자금 받았다 돌려줬다. 이 자체를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다 묵살돼서 예. 이거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졌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지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쇄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하 여론조사들은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도는 올라가고 우리 당의 지지도는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행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쇄신 아니다. 멀었다. 저는 이 징계가 있고 난 이번 주 나오는 여론조사는 저희 당이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더 빠질 거다. 국민들의 생각은 냉정해요. 예. 아니 지역에 가보면은 늘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한동훈도 하는 거 보니까 좀 사과라도 하지. 뭘 저렇게 법적으로 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야 징계하고 저 한동훈 내쫓으면은 이준석 내쫓아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망하고 어려워졌는데 또 너들을 폭망하려고 하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걱정의 일단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당내에 예. 원로들이 그렇게 조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곱지 않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그대로 가면 우리 당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겠구나.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후폭풍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폭풍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정치는 국민 속에 민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민심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고 정치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그러면 폭풍을 얘기하는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말씀이시고요. 많은 국민의힘 분들도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지도부가 또는 지도부 일부라고 해도 되고요. 지금 민심과 동떨어졌다고 하는데 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방관하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물밑으로 조언하고 직언하셨다고 하셨는데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우리 당이 그동안 친윤, 친한이라는 갈등 부분들이 내내 우리 당이 새롭게 나가는데 또 다른 발목을 잡고 예. 결국은 국민들부터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한동훈 징계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은 특정 계보 편을 든다라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 총질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는 조심스럽게 있을 단계는 지났다라고 보고요. 아마 오늘부터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과 미래에 계시잖아요. 대한과 미래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떤 변곡자료면 한동훈 대표는 제명 결정인데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회의할 때까지만 해도 이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입장 발표를 하지 말고 예. 우리가 장동혁 지도부에 이거는 정치로 해결하자라고 해서 그 뜻을 우리 간사들이 김대식 정무특보한테 전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한밤중에 쿠데타 하듯이 기습적으로 이렇게 제명 결정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일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 당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보면 우리 당이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그리고 잠시만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차떼기로 몰릴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책임을 진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줬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대로 당을 장악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데서 보는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있다. 봅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나왔던 건 어떻게 보면 요청이잖아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라는 요청이었는데 중앙이 일일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 최고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 있어요. 윤리의 결정이 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일단 지켜볼 것이다. 최고위가 이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푸는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최고위가 그런 결정을 안 내릴 것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동을 합니까? 안 내리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아니,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만 접고 행동을 안 하는지 많은 분들이 기대만 그거는 접고 좀 행동을 안 지켜보세요. 한다고 해서 지금 엿주는 겁니다. 제 입으로 자꾸 무슨 더 앞으로 얘기한다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 예. 우리 당내에 그런 기운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제가 전합니다. 아니 기운은 지난해 말부터도 많이 있었어요. 그 행동을 안 하고 실제 당내에서도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엿주는 겁니다. 행동은 또 우리 나름대로는 다 행동했죠. 저기 우리가 대안과 미래가 만들어진 것도 예. 장동혁 쇄신안에 대해서 이건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도 발표했고 또 1, 2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하고 반드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비상계엄 옹호 세력 윤의견과는 이제 단절하라라는 이 당내의 흐름을 만들고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또 요구해 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약 20초 정도 남았는데 보수의 어떤 제대로 된 보수를 바라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한 20초 정도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이 너무나 끝없이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바로 서지 않고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좌우 날개로 나는 겁니다. 이 우파가 보수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대안과 미래에 계십니다. 권영진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